안녕하세요, 닥터성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또 너무 궁금해하시는 레이저 프락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깊게 들어가 보실까요? 끝까지 시청 놓치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프락셀 레이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봤죠? 이 프락셀 레이저를 하면 뭐 다 좋아질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다 좋아진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악화되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좀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피부에 프락셀을 하면 결과물이 좀 안 좋게 나올까? 사전에 이걸 알고 계시면 프락셀 레이저를 받기 전에 좀 조심을 할 수 있겠죠. 보통 유분 분비가 너무 많은 사람, 또는 붉은 사람, 모공의 개수가 너무 많은 사람, 이 세 가지 타입의 사람들은 프락셀을 받게 되면 더 붉어지거나 유분이 더 많이 늘거나 모공이 더 커지거나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흉터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젊었을 때 일시적으로 호르몬 때문에 여드름이 나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유분이 많이 나오면서 얼굴에 막 피지 알갱이가 막 끼고 있는 얼굴이다, 이런 분들은 절대 프락셀을 먼저 하지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는 걸 줄여주고 그 다음에 피지 분비가 줄여주는 레이저를 먼저 하신 후에 프락셀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붉어지는 사람들, 유분 분비가 많은 사람들, 모공의 개수가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프락셀 레이저 받기 전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프락셀 레이저 후의 부작용,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본원에 정말 많이 오세요. 프락셀 레이저하고 얼굴이 붉어졌다고, 모공이 커졌다고, 흉터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고. 프락셀 레이저를 할 때 세기가 높아지게 되면 피부폐임이나 하상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치료 후에 홍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색소 침착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프락셀 레이저를 잘못 받게 되면 이런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프락셀 레이저를 받을 때는 시술 간격을 적당히 넓히고 너무 짧게 하지 않고 피부가 많이 회복되고 건강해진 상태가 유지될 때 다시 받고 하는 방법으로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속으로 받게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피부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락셀 레이저를 받는 시술 간격이라든지 세기 이런 것들을 시술 받는 병원의 원장님과 잘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프락셀 레이저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받아요? 흉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죠. 그러니까 흉터에 근기증인 사람들이 프락셀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흉터에 근기증일까? 기대치가 너무 큰 사람들. 내 피부가 도자기 피부가 돼야 돼. 지금 얼굴이 막 흉터로 막 엉망이 돼 있는데 이 프락셀 레이저를 몇 번 받으면 난 피부가 도자기 피부가 될 거야.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최근에 이소트레티오닌이라고 하는 과거에 나왔던 약 로아큐탄 같은 거를 최근 2달 이내에 복용했던 사람들, 또는 임산부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흉터 치료의 근기증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프락셀 레이저를 받는 걸 권하지 않고요. 그러나 이 흉터 치료를 통해서, 이 프락셀 레이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야. 막 크게 막 90점, 100점이 안 나와도 한 70, 80점만 나와도 난 어느 정도 만족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기대치를 낮추고 받으면 의외로 더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흉터 근기증이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정말 받고 싶다면 기대치를 많이 낮춘 다음에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 역시 피부 상태에 따라서 프락셀을 좀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프락셀을 피부 요철을 다듬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이후에 다른 레이저를 쓸 때 피부의 투과율을 높여주려고 프락셀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프락셀을 막 일반적인 세기로 강하게 쓰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의 트렌드가 이런 미용 레이저 시술 같은 걸 받고 나서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전통적 방식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은 하고 나서 막 진물이 질질 나고 막 2, 3주 동안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프락셀 레이저를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절히 잘 이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한다. 하지만 닥터송의 메인 치료는 뭐다? 저는 복합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유도해서 피부를 좋게 하는 게 닥터송의 메인 치료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닥터송의 복합 레이저 시술, 콜라겐 리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 과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꼭 보세요. 아셨죠?
사진에 있는 여성 환자분은 2년 5개월, 거의 3년 전에 본원에 오셔서 얼굴에 롤링성 흉터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셨고 8회 후에 2년 5개월 만에 오셨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롤링성 흉터가 정말 많이 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야, 요 정도 좋아진 게 무슨 많이 좋아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롤링성 흉터는 빛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 촬영 장비가 플래시가 터지면서 사진이 찍히기 때문에 롤링성 흉터가 잘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상에서 이 정도 변했다는 것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치료하면서 기다리면서 콜라겐 리모델링 양이 많이 증가해서 피부가 이렇게 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너무 많이 좋아졌죠? 롤링성 흉터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 시간은 프락셀의 적절한 피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궁금증 안 풀리셨다고요? 네이버 카페 모두의 피부에 오셔서 궁금증 다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다 답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